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네, 지금 벌써 또 한 주, 5월달에 한 주가 또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네, 후다닥 진짜 뭐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네. 뭐 어찌됐든 현재 이제 뭐 시장에 내린 부분은 참 뭐 아주 강하죠. 예, 뭐 어찌됐든 뭐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용은 뭐 시장 관련한 내용도 아니고요. 제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니 뭐 하면서 엄청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공부를 뭐 미리 준비돼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독학으로 하지 않았어요. 독학으로 하지 않았고 뭐 한 뜻 그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워서 이렇게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 독학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이고 뭐야 일단은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식 투자를 좀 크게 글자를 크게 해볼게요. 글자 크기 제목 바꾸기 글자 글꼴 바꾸기. 네, 이걸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더 크게 해야 되나? 일단 제 화면이 이게 이제 좀 흐려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할게요. 아예 크게 해야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예, 주식 투자 독학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반드시 자신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라. 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독학으로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그 평가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공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유튜브나 혹은 이제 이전에 뭐 메이저급에서 이렇게 뭐 전문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보면 이제 뭐 자기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학으로 해갖고 뭐 수십 번 깨지고 성공했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독학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독학으로 하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나 스스로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사실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학으로 했을 때는. 하지만 뭐 누군가한테 배울 계기가 된다면 혹은 찾아가 갖고라도 돈 주고라도 배울 수만 있다면은 예, 차라리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 독학으로 깨지는 비용을 차라리 배우는 데 쓰는 게 오히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주식을 처음에 했을 때는 못 모르고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그 이후에, 그때는 이제 주식의 주자도 제대로 몰랐고 금융위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금융위기 때 시작했구나, 지나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유튜브 보고 뭐 단타 뭐 기법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몇 번은 그 뭐 수익도 나고 뭐 손실도 나고 뭐 다 똑같은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길게 가면 갈수록 뭐냐면 나만의 이제 기준과 원칙이 정립이 되기 전에 막 그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기법 유튜브 떠다니는 거 막 보고 이렇게 해갖고 뭐 따라도 해보고 하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하니 어떻게 돼요? 예, 내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많은 노력 없이 이렇게 운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기법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법을 한 번, 두 번 써갖고 이렇게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이 사람에 대한 노하우가 그 사람은 이걸 갖고 이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 기법이 확률이 높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거를 몰랐는 상태에서 그 기법만 듣고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방법만 듣고 해보니까 안 되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뭐 2008년도 이후에 잠시 했다가 뭐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관심만 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는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월급 받아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해서 주식 투자랑 부동산 이쪽을 계속 관심을 계속 두고 있었지만 부동산은 사실 이제 시드머니가 작으면은 투자하기도 사실 힘들죠. 그래서 주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속 해보니까 오히려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는 전문가한테 우리 흔히들이 이제 돈 주고 맡기죠. 문자 서비스든 뭐 이런 것들 뭐 거기다가 이제 그 가입비 200만 원에 월 회비 20만 원 해갖고 문자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 하고 막 그 문자들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비중에 맞춰서 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 올 때는 매수가 얼마, 그 손절가 얼마에 딱 와요. 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서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매수가를 줬는데 그게 이탈한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뭐 3%뭐 기준이다. 그럼 3% 손절을 해야 돼. 그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못 모르고 할 때나 이 사람한테 종목 받아서 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추천해 준 종목은 어떤 거는 이제 사놓으면 바로 올라가 갖고 수익 나는 거고 손절가 안 건드리고 어떤 종목은 손절가 건드리고 계속 손절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10개 중에 한 7개는 손절하고 3개는 그 수익 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깨가 생겨갖고 기다려 보는 거야. 이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나도 이제 내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너무 어쨌든 그것도 경험이니까 이 사람이 어떨 때 추천해 준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남들이 이제 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차라리 주식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패턴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내보다 더 똑똑한 혹은 유명한 남들 다 알아주는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이제 메이저급 그 전문가였으니까. 하지만 결론은 뭔지 아세요? 거기서도 저는 쪽박 찼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남들이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오게 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준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도 참 뭐 어찌됐든 그 중요한 거는 이 스승을 만나기 전에 여러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강의나 강연회나 이런 것들 무료부터 해갖고 공짜부터 해갖고 이제 돈 주고 배우는 몇백만 원씩 줘가면서 듣는 것까지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강연회 같은데 가면 뭐 시황 이야기 해주고, 시황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법 알려줘요. 이게 그 레파토리입니다. 항상 요 세 개 다 해요. 지금 현재 시황은 어떻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고 하고 뭐 좋아요. 그 들을 때는 웅 하는데 지나고 나잖아요. 그 시황은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종목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러니까 앞으로 시황이 이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종목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가 좋고 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종목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종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현재 뭐 어쩌고 이거 뭐 사기만 하면은 뭐 앞으로 뭐 몇백 프로 갈 것 같으니 뭐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뭐 시황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보니까 막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쪽 섹터가 좋아할 거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건 그것 또한 이제 자기 생각이잖아요. 지금에서 생각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와, 저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내보다 똑똑하니까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는 거예요. 샀는데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종목 설명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법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그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뭐 공부해보라. 이 레파토리는 지금까지도 안 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 수십 번 찾아다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법 어찌됐든 이것도 뭐 내가 갈고 닦아서 수십 번 노력해서 이제 그 노하우를 뭐 쌓은 상태에서 하면은 내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딱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돈 벌 수 있는 기법만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 아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법 있잖아요. 본인이 기초 공부만 확실히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 쌓이면 기법은 본인 스스로도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이 모른다는 건 본인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법을 찾아서 돈 버는 기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학보다는 뭐예요? 저는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수십 명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내한테 맞는 사람이었으면 강연에 쫓아다니면서 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계속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강연을 할 때마다 가갖고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자기 그 강연에 그런 데 가면 자기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옆에서 공부를 할 때 계속 이제 그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증해줄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빠이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에 맞는 선생을 찾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한 개인 투자자 리딩 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한 3일 무료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방법에 그 주식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딱 첫날 딱 들어가자마자 그런 부분에 그 주식 분석하고 이러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데 유독 이 사람한테 저는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냥 별이 번쩍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하루 듣고 바로 그냥 그 다음 그 주에 이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기초라든지 사실 기초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들다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기초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몇십 년을 걸려서 만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들어도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것만 알지 이 사람의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오케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를 갖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세하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만약 주식을 그 학교 교과목처럼 해갖고 뭐 기초 초급 중급 상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강의를 한다면 그런 강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저는 엄청나게 느꼈어요.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몰랐는 거죠. 잠시만요. 주말이다 보니 예, 우리 애들이 또 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뭐 이론적인 부분은 어차피 한 번쯤 다 보니까 알고 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어떻게 이제 그걸 그 철학적 그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갖고 이제 설명하는지 쭉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 그냥 뭐 들어도 들을 때는 뭐 들을 때는 알겠지만 사실 이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하면 안 될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틀 동안 주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죠.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그걸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준 이제 뭐 기법 특징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종목을 매일매일 하루에 뭐 200개든 300개든 계속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특징들을 잡아내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눈으로 이제 그거 바로 잡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계속적으로 시간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하니까 사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배울 때는 그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는데 분명히 가르친 대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뭐 로직이라든지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대로 혹은 이제 뭐 철학이 있어. 그 철학대로 매수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 자기가 기준대로 이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갖고 주식을 매매를 하면 그 기준대로 이렇게 딱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제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만약 예를 들면은 여기서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기술적인 부분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트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제 처음에 샀을 때는 여기서 만약 얘를 샀어. 그럼 여기 이제 돌파할 때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세 깨지면 사겠다라고 이렇게 손절하겠다 하는 기준을 세웠으면 예를 들면 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 동안만큼은 계속 이제 홀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가 깨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손절해야 되는 게 기준이에요. 예? 기준이야. 그런데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손절했으면 손실도 안 나고 좋은데 이렇게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바로 안 올라가고 이 추세를 깨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냐, 기준을 지키면 다행인데 안 지키고 다른 말을 했었어요. 제가 배운 지 이제 고작 해봤자 얼마 안 됐는데 매매를 할 때 강의 듣기 전에는 그냥 뭐 사면 사고 사지 말라면 사지 말라 이렇게 뭐 그대로 따라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런 기준으로 해갖고 매매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그 방송을 계속 뭐 방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내용을 올려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한 일주일 막 첫 번째 이제 한 3일 무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비 내고 한 3, 4일 매수를 했겠죠. 무슨 종목을 추천해 주니까. 그 종목은 몰랐을 때였고 첫 번째 딱 강의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매매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기준을 지키라고 있다고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방송을 영상을 하게 돼도 기준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그 기준을 지키면서 열심히 했을 때 그게 확률이 되고 그 확률이 내가 만약에 이제 낮다면 그걸 보완적인 부분으로 해갖고 기준을 지키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준을 지켰을 때는 수익이 나고 기준을 안 지켰을 때는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나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예? 여기 분명히 그럼 여기서 깨지면은 뭐 손실도 작고 뭐 어차피 다시 올라오면 매수하면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막 항상 좋은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했어요. 분명히 이제 사람들은 지지저항 추세를 안다면 요거 추세 깨진다고 해서 요 앞전에 박스였으니까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지지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겠죠. 요거 깨지면은 여기서 지지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지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내가 종목 분석을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엄청난 장황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트컴퓨터라는 회사라고 하면 HTS에서 자료 누르면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과 회사에 대한 사업 소개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여기서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니까요. 비트컴퓨터 지금 보면은 뭐 이게 뭐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에 갖고 앞으로 4차 산업에 뭐 지금 현재 코로나니 뭐 이렇게 갖고 막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장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던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은 들어봤잖아. 원격 진료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하필이면 이게 그런 종목이 나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다 깨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깨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 간다 뭐 한다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아,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스승이에요. 저는 지금의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좋은 스승을 만났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지켜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기준을 안 지켜요. 아, 그럼 난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 성공하겠다. 응?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기준을 지킬 때는 수익 나고 기준을 안 지킬 때는 수익 안 났다. 내가 느끼잖아요. 너무 좋은 스승이었는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제가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주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 뭐 이런 거그 매수 뭐 좋은 종목이니까 사라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거기서부터 제가 또 다시 분석을 했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해갖고 그 내가 원한 그 배운 대로 해갖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럼 매수를 한다. 혹은 이제 종목 분석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어차피 그 사람도 똑같이 종목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 해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나는 또 내가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왜? 앞으로는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평생 밑에서 이제 종목이나 구글 하면서 있을 그런 주식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실력은 있는데 항상 이제 자기 기준을 안 지켰을 때 항상 손실이 났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꼈고, 그런데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나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랬다면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을 불신하는 게 아니냐? 아 불신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내용이죠. 불신한 게 아니고 저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했는 말에 대해서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 사람 불신하는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불신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한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 생활을 해서 우리 코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열정이 없는 교육자 밑에서는 배우지도 말라. 그 사람이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상관없다. 열정이 있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가르치는 질이 달라진다. 사실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이왕이면 석사 박사 뭐 혹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열정을 갖고 가르치면 더 뛰어난 제자를 키우지 않을까? 사실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냐 이거예요. 예? 솔직하게 가슴에 사무 넣고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아무 능력 없는 내 같은 사람 만나기 쉽냐 이거.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겠냐 이거예요. 안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열정까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걷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제 뭐 만약에 석사 박사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는 석사 박사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더 그 석사 박사 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는지 지가 더 노력해 갖고 연구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분한테 느낀 거는, 그 당시에 느낀 거는 다 뭐 매매를 할 때 기준을 안 지켜도 좋다 이거예요. 안 지켜도 좋은데
그것도 내한테는 공부래 그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열정은 있었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열정을 갖고 뭔가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가 이제 이 사람한테 배우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쭉 이야기를 했다시피 주식 독학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반드시 자신에 맞는 선생을 찾아라. 예,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배웠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든 블로그나 이런 거 다 잘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이제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똑같은 지지와 저항을 배워도 배우는 사람이 다 똑같이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성향이나 그 특성들이 다 달라요. 하물며 이런 차트를 이런 차트를 분석할 때도 똑같은 그걸로 배워도 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현재 많은 영상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 사람이 한테 찾아가고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준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우리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사람들 뭐예요? 고수든 초보든 뭐든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주식은 정답이 없다. 확률 싸움이다. 예?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그 확률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든 기술적인 분석을 하든 그런 거를 배워서 이렇게 접목을 할 때 이왕이면은 어떻게 돼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혹은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수익과 손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 좋은 선생을 찾았다면 그 선생한테 이제 이왕이면 검증받고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독학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영상들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름대로 기준은 이야기 반드시 해줄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 안 하는 순간 대화가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근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잘 캐치해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이야기해 준다면 지지와 저항 추세만 최소한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여요. 예? 근데 더 정확하게 자기 말하는데 소신껏 내가 지지와 저항 추세를 알면은 제일 좋겠죠. 주식은 지지와 저항으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조지표 이거 있잖아요. 다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보조지표들에 대한 그 특성이나 이런 부분 반드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한다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사람이 괜찮은 영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뭐 좋은 영상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제 공부하는데 그냥 자료 남겨놓는다고, 복귀 자료 남겨놓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제 영상에 도움될 거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오늘 같이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냥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스승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독학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제 주식을 갖고 이야기할 때 자기 기준을 이야기 안 하고서는 대화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캐치하고 못하고냐는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이제 캐치해 나갈 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지와 저항 추세를 한 번 더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또 저도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갖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저도 사람인지라 100%가 안 되는 거죠. 지하 저항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는 잠깐만요. 자, 엄마한테 가져가.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하면 여기 이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 엄마 해줄 수 있어. 봐봐. 일단은 뭐 오늘 주말에 아침에 녹화를 하다 보니 우리 애들이 난리네요. 제가 컴퓨터 이제 있는 방에는 애들 장난감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녹화에 좀 잡음들이 들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네요. 자, 뭐 어찌됐든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독학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뭐 독학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반드시 자신에 맞는 사람을 선생을 찾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실 보고 깨져갖고 하는 것도 공부지만, 차라리 그 손실 보고 깨질 때 그 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하려고 하세요.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배웠던 거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해야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자기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고 계속 이제 검증받으려고 하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자기 위안 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반드시 어찌든 언젠가는 혼자 해야 된다는 건 그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해서 더 큰 성장을 하고 더 큰 자기가 생각했던 뭐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은 성공해서 뭐 10억, 20억, 100억, 1000억 이런 그 슈퍼개미들처럼 되고 싶다면 언젠가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확실하게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저와 같이 이렇게 복귀 영상을 남긴다든지 어쨌든 복귀는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잘했는 거 실수했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내가 시장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개미입니다. 내가 뭐 메이저급에 나오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나는 어떻게 내 나름대로 시장을 보고 그 시장의 흐름을 내 나름대로 유추하고 예측해서 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 갖고 이제 뭐 시나리오를 쓰든 그런 게 다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많은 전문가들 요즘에 유튜브 좋잖아요. 옛날에는 박사, 석사, 학사, 석사 이런 사람들 유튜브 영상도 안 남겼어요. 그 당시에는 찾아가서 배웠어야 돼요. 돈 주고 샀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이 이제 유튜브라는 게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수입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다 올려놓습니다. 맞죠?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예전에는 찾아가고 혹은 이제 사서 봐야 됐던 거를 이제는 유튜브만 찾아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참고는 하지만 맹신할 필요 없이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잘 안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계속 해볼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볼실 해야지 나중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본인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다면은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나쁜 습관인지를 하고 있는지 잘하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가 못 구분해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남겨놓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때까지 제대로 된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을 남겨놓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작심삼일.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즘에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남기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남기는 겁니다. 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그 보완하고 뭐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하고 한 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면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는 다음에 돌려볼 수 있잖아요. 글로 남겨놓으면은 적어놨으면 책을 보면 되지만 저는 어떻게 돼요?
책으로 적기 귀찮으니까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올려놓잖아요. 혹시 압니까? 또 이런 걸 듣고 이제 뭔가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 저는 좋겠다 생각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런 초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예? 들어오면 이제 같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는 거지. 예? 가만 앉아서 이제 예?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9시 장 시작할 때부터 해서 3시 반 장 끝날 때까지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으로 계속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합니다. 사실 들어오면은 주식 이야기 한 개도 안 해요. 예? 그냥 제 주식 하는 거 그냥 방송 틀어놓고 음악 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내가 뭐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내가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방법은 제시는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예? 혼자서 하는 데 있어갖고 누군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누군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고 싶다. 예, 저는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헛소리까지 했는데요. 뭐 자신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은 좋겠지만, 많이 못 느낀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차피 뭐 그 인생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가요. 제가 서두에 하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예, 저희가 맨날 그 영상 찍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질병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난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사한테 가야 돼요. 하지만 내 인생을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